그랄TV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박현식의 장편소설 귀래 일기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최용숙의 일기에서 가져온 거죠. 전소된 집. 이게 이제 6.25를 막 지금 겪는 과정 속에 있어요. 강바닥에 얼어붙은 겨울, 영숙은 코끝이 아려오는 걸 참으며 호호 손에 입김을 불었다. 추운 겨울에 피난을 떠나는 터라 명주로 안을 넣고 목화솜을 넣어 누벼 만든 옷을 단단히 챙겨 입었다. 남자들은 땅을 깊게 파놓고 쌀과 옷가지 등을 묻어 놓았다. 지금 이제 피난 가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다 함께 출발했다. 그러나 결국 가족들은 찢어져야 했다. 피난길인데다가 대가족이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어야 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식량 문제도 있고 이래저래 눈에 띄는 건 좋지 않으니 찢어져서 가야겠습니다. 아버지, 저와 동생 먼저 가죠?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얘기하고 피난을 앞서 떠났다. 가족들은 결국 흩어졌다. 여자 어른들과 할아버지와 함께 떠나는 힘겨운 피난길로 영숙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다. 안 돼. 이렇게 기죽어 있을 수 없어. 힘을 내야지. 다른 집에서 얻어먹는 눈칫밥임에도 영숙은 언제나 맛있게 먹었다. 피난길은 언제나 힘들었기 때문에 조밥과 간장, 김치만으로도 행복했다. 먼 피난길 눈 덮인 산을 넘어 꽁꽁 얼어붙은 강을 건너자 고향이 가깝게 느껴지는 마을에 이르렀다. 가족들 모두 산 하나만 넘으면 고향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힘든 줄 모르고 걸었다. 영숙이도 집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생각에 피난길을 건너라 힘겹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집이 저 산 너머에 있다는 생각에 영숙은 반짝이는 눈을 막연히 먼 곳에 두었다. 그러자 갑자기 산 뒤편에서 연기가 나는 게 보였다. 저게 뭐지? 의아해진 영숙이 어른들에게 말했다. 산 뒤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요. 저기 보세요. 가족들은 서둘러 산 뒤쪽을 바라보았다. 집이 있는 동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집안 어른들이 화들짝 놀라며 긴장하고 있었다. 마음이 급해진 어머니였다.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묻는 말이었다. 저기 산 넘어 보니까 연기가 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세요? 저 산 너머 마을에 어제 미군들이 집집마다 불을 놓았는데 여태껏 불타고 있네 그려. 뒷마루에서 먼 산을 바라보며 앉아있던 그 마을의 할머니가 대답하는 말이었다. 영숙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한 달여 만에 돌아온 고향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영숙의 눈에서는 눈물도 고이지 않았다. 이미 흘렀어야 할 눈물들이 모두 흘러내려버린 것 같았다. 허탈하니 눈물도 나오지 않는구나. 온 가족 모두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산 너머를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맥없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던 가족들은 그 마을에 있는 외가댁에 도착했다. 반갑게 맞아주는 외가댁은 따뜻한 저녁밥까지 내어주었다. 지금까지 힘들게 피난 다녔던 가족들은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다. 새벽에 달 기우는 소리가 들렸다. 좁은 방에서 서로 부대끼고 자던 가족들이 하나 둘 눈을 뜨기 시작했다. 영숙은 닭 울음소리와 함께 사위가 환해지는 느낌에 눈을 떴다. 그러자 먼저 일어나서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보였다. 제일 먼저 일어난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부터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고향집에 한번 넘어가 봐야겠구나. 영숙은 할아버지가 고향집에 간다는 말을 듣고 이불 속에서 얼른 벌떡 일어났다. 저도요. 저도 갈래요. 할아버지는 구태여 따라가겠다는 손녀딸을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고는 그래 가자 라고 했다. 마을이 보이는 큰 고개에 오르자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다. 20여 채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마을은 온데간데 없고 까맣게 탄 집터와 벌판만이 눈에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마을의 모습에 놀라 고개 마루턱에 주저앉고 말았다. 영숙은 마을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어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마구 뛰어 마을로 내려갔다. 마을에 접어들수록 기가 막혔다. 오밀조밀 모여있던 집들은 모두 사라져 없었다. 그리고 아직도 여기저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우리 집은? 영숙은 급한 마음에 얼른 집이 있던 곳으로 뛰어갔다. 영숙의 집은 큰 편이었다. 안채에서 아직도 연기가 하늘을
향에 피어오르고 있었고 다른 한 구석에는 미처 타작을 못해 쌓아두었던 볕단들이 까맣게 타 있었다. 영숙은 머리가 하얘졌다. 멍해져서 타다 남은 집을 바라보는데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다가왔다. 네 영숙이 아니야. 어디 있다 이제 왔냐. 그 몹쓸 놈의 미군들이 이렇게 모두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구나. 울고 애걸도 해보았지만 막무가내로. 옆집 할아버지는 눈물을 보이며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옆집 할아버지는 영숙이네 집이 불탈 때에 겨우 챙겨 나왔다며 가구 하나와 돗자리를 영숙에게 건너주었다. 영숙은 옆집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가구와 돗자리를 자신의 등에 재빨리 짊어지고 고개를 들었다. 저 멀리에서 지프가 눈에 들어왔다. 키가 큰 미군들이 지프차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영숙은 기겁했다. 옆집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인사를 건네고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미군과 최대한 멀어지려고 뛰고 또 뛰었다. 영숙의 할아버지는 고개 위에서 담배 연기를 뿜으며 흔적도 없는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영숙은 할아버지 앞에 등에 진 돗자리와 가구를 내려놓고 말했다. 할아버지, 이거 옆집 할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우리 집도 다 타서 이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눈물 젖은 눈으로 가구와 돗자리를 한번 쓰다듬어 보고 타버린 마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그로부터 한참 후에 집으로 돌아갔다. 집터로 돌아가자마자 땅을 팠다. 땅속에 묻어두었던 양식이 불길에 그을려 있어 먹을 수 없었다. 하지만 뭐라도 먹어야 했다. 그렇게 어머니는 그 쌀로 밥을 지었다.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집은 불에 타 없어지고 말았다. 영숙의 가족은 언 땅을 파헤치고 겨우 움집을 지었다. 하지만 살을 애는 추위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너무 추워. 하지만 다들 견디고 있잖아. 전쟁이 얼른 끝나버려야 할 텐데. 영숙은 최대한 웅크려 놓고 무릎을 부여잡았다. 뼈까지 얼어붙을 정도의 혹독한 추위였다. 영숙은 그 추위를 견뎌내기에는 너무 어렸다. 여러분, 이게 전쟁의 슬픔이네요. 집이 다 불탔으니 겨울을 어떻게 지금 보내고 있겠어요. 참, 전쟁은 참 무섭습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정말 부상당하고 그 고아가 되고 이런 걸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말 고마운 나라입니다. 나라를 잘 보존하고 지켜서 후대에까지 우리가 잘 물려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랄TV 윤석희 오늘도 한 편 또 읽었습니다. 귀래 일기에서 최영숙의 일기. 여러분 감사합니다.